안녕하세요. 스며드는 책 읽는 소리 봄향 김미경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착꽃 곽성숙님의 시수필 1집 착꽃 바람나다 중 한 편입니다. 거미 박성우 거미가 허공을 짚고 내려온다. 걸으면 걷는 대로 길이 된다. 허나 헛발질 다음에야 길을 열어주는 공중의 길, 아슬아슬하게 늘려간다. 한 사내가 가느다란 줄을 타고 내려간 뒤 그 사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 끌려 올라와야 했다. 목격자에 의하면 사내는 거미줄에 걸린 끼니처럼 옥탑 밑에 떠 있었다. 곤충의 마지막 날개짓이 그물에 걸려 멈춰 있듯 사내의 맨 나중 생이 공중에 늘어져 있었다. 그 사내의 눈은 양조장 사택을 겨누고 있었는데 금방이라도 당겨질 기세였다. 유서의 첫 문장을 차지했던 주인공은 사흘 만에 유령 거미같이 모습을 드러냈다. 양조장 뜰의 남편을 묻겠다던 그 사내의 아내는 일주일이 넘어서야 장례를 치렀고 어딘가로 떠났다 하는데 소문만 무성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아이들은 그 사내의 집을 거미집이라 불렀다. 거미는 스스로 제목에 줄을 감지 않는다. 시인의 말 쓸쓸하고 지루한 날들이었지만 고만고만하게 견딜만 했다. 애벌레의 생태로 첫 시집을 묶는다. 이제 내 손을 떠나는 시들이므로 나비가 되든 나방이 되든 어쩔 수 없으리. 흙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와 여전히 나에게 몸으로 책을 읽히시는 어머니께 이 시집을 바친다. 2002년 8월 석상마을에서 박성우. 제게 있어 시인의 말은 그 시인을 이해하고 다가가기에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거미 시집의 시인의 말이 또 그랬습니다. 대학 시절 연구실 문 밑으로 원고를 매주 밀어넣는 촌스럽게도 시 쓰는 일에 생애를 건 학생이었다는 박성우 시인. 몹시 힘들었을 때도 고만고만하게 견딜만 하다고 하여서 저보다 나으린 그에게서 의연함을 배우려 했지요. 몸으로 책을 읽히는 어머니를 떠오르게 하면서 그의 마음을 엿보게도 하였지요. 그래서 그가 좋았습니다. 삶이 보이는 그의 시가 고마웠습니다. 쉽지 않은 시를 그는 쓰고 저는 늘 그래서 그를 탓하곤 하였답니다. 거미가 읽을 때마다 마음을 다치게 하거든요. 특히 한 사내가 죽임을 받아야 했던 사연도 또 죽은 사내를 놓고 흥정하는 그의 마누라년도 참 제 마음을 다치게 했었습니다. 죽은 시신을 놓고 일주일을 흥정을 하다니요. 하지만 시인은 결국 새로운 길을 걷자 하였고 그것이 박성우 이 시인의 마음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길을 걷고 길을 넓혀 걷게 하는 것, 끝까지 절망을 부르지는 않는 것, 그것이 시인의 진솔한 삶의 철학에서 나오는 강인함이기도 했으리라 여겨봅니다. 거미 시집 뒷장에 안도현 시인의 말에 의하면
박성우 시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코피를 자주 쏟는다 했던가. 그 깡마른 몸에 쏟아낼 게 어디 있겠는가 싶어 발표되는 그의 시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짠해지곤 하였다고. 먼저 가신 아버지께 남은 성탄절을 동봉한다는 아들 박성우 시인. 그가 조교로 있는 대학의 청소부인 어머니. 가난과 슬픔의 가족사를 시 속에서 이야기하고 그 이후 어여쁜 아내를 얻어 난 아들 이야기를 또 시 속에서 들려주는 시인. 그 어린 아들이 시인을 아들 아들 하고 부른다는 그를 생각하면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그를 더욱 아프게 생각하기도 했던 것 같고 더욱 그를 시만 보는 바른 눈을 가졌다고도 하였지요. 그래서 그의 시는 마치 거미줄처럼 끈끈하고 질기디 질긴 강함도 결이 고운 듯 하면서도 당참도 가진 시인이라고 했다는 말도 기억됩니다. 어쩌지도 못하여 그 거미줄에 오르락거리고 내리락대던 그의 아물이 늘 제 마음을 어둡게도 하였고 수박이랑 깨먹고 하루 온종일 오지게 놀았다는 청소부인 그의 엄마와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써내려간 부분에서 또 마음을 펴게도 했던 아슬아한 기억들. 시인만이 가능할 것 같았던 상처 보여주기와 드러내기. 그 승화됨에 그에게 오랜 찬사를 보내곤 했습니다. 좋은 시는 절대 함부로 나오는 게 아님을 알아가면서 말입니다.